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다.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보여줬던 태도, 실수했겠지, 발언 잘못했겠지. 그런데 오늘 그가 국민들 앞에서 내놓는 해명과 변명은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이게 30년 가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장성철 소장과 함께 방송을 했던 또 정치평론가가 했던 말입니다. 이제 이병철 변호사라는 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준석 후보와 관련된 문제 심각하다. 우리 그거 잘 모르고 있다. 이거 제대로 알아야 한다. 국민이 알고 난 뒤에 찍어주든 말든 결정해야 한다라고 정말로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해 오셨죠. 설마 하는 내용도 너무 많아서 야,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양해 좀 해주시죠. 40대의 젊은 개혁보수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이병철 변호사의 그 준엄한 꾸지점이 사실로 하나하나 확인되는 것을 오늘 저는 목격하고 야, 정말로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직접 모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오늘 주변에 많은 분들께 의견을 구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앙대법대 명예교수이신 국회의원 출신의 이상돈 교수님과도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하니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한번 제대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충격 많이 받으셨죠? 아니, 저는 본래 그런 인간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덜했죠. 충격이 그렇지만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 그런 발언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전 국민이 보는 데서 그거를 정말 태연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그 심성의 악마성. 예. 저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들으면서도 제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이었고 엽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속보를 먼저 좀 전해드리면 이것은 지금 취재기자들이 보도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동탄이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맘카페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소수인지 절대다수인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쪽에서 받았던 제보는 맘카페가 난리가 나서 사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저런 국회의원 둘 수 없다. 국회의원직을 아예 사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대선 후보 사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동탄 지역의 자존심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거기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내용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이냐. 또 일부 학부모는 자식과 함께 TV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후폭풍은 계속 거셀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면 오늘 이준석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과가 아니라 역시 이준석이 특유의 말장난 그리고 변명 그리고 이 상황만 말재주로 넘어가면 된다라는 그 태도를 보고 제가 정말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네. 자,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제 냈던 오늘 페이스북 내용이 제대로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이병철 변호사님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바로 고발장을 접수하신 거죠? 제가 어제 밤에 이제 그 토론이 끝나고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의견을 나누고 12시가 넘어서 밤 12시가 넘어서 내일 이제 아침이 되면 전국에서 여성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특히 뭐 초중 그 청소년들까지 너무나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전 국민들이 그 분노와 이 참담함을 가누지 못하는 그 사태가 벌어질 건데 그렇다면은 빨리 저라도 밤에 이자의 이 범죄 행위, 이 심각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빨리 고발장을 써서 이제 온라인으로 국민신문고는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접수를 하고
언론에 빨리 이제 알려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어제 새벽 2시 한 40분에 이제 고발장을 그 경찰청 그리고 이제 이거는 관할이 그 국회가 있는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청 및 영등포 경찰서에 이제 인터넷 접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한테 뿌렸더니 바로 3시부터 기자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새벽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이제 전화가 왔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님 이렇게 빨리 이 고발장 접수를 해주셔서 자기들도 너무 감사하다. 아, 오히려 감사하다. 전화 오신 기자분들이 새벽에 전화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여성분이었어요. 아, 예. 남성 기자분들은 이제 아침 한 9시 이후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반응을 전혀 몰랐을까요? 저 말을 내뱉는 순간 후폭풍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네, 대선 후보 TV 토론회 네, 또 공개적인 전 국민이 그리고 나이 제한이 없는 텔레비전 TV 시청자들까지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발언이었을 텐데 그거 정말 후폭풍 모르고 저렇게 발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이준석이가 본인의 잔재주 때문에 스스로 자살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난 1차 토론 때 호텔 경제학이라는 허무맹랑한 그 공격을 해서 그렇지만 그게 또 많은 국민들을 속였거든요. 네. 그래서 와 무슨 하버드 나왔다 똑똑하다 해서 지지율이 10% 올라가는데 그게 굉장히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거기에 취했을 거예요. 이준석 스타일이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 또 본인이 그런 헛소리 하니까 전 언론이 그냥 받아주고 전국에서 호텔 경제학 온 2030들이 밈을 막 올리고 하면서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본인이 생각을 많이 했겠죠. 이게 네.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러나 그 생각은 이렇게 하면은 비판적인 반응보다는 훨씬 더 본인한테 유리하게 될 것이다. 예. 이재명 후보를 그 가족을 공경에 몰아넣을 거라고 잔머리를 굴린 게 분명합니다. 근데 스스로의 잔머리에 당한 거죠. 예. 지금 이제 저렇게 이제 나올 줄은 몰랐을 테고, 근데 오늘 고발도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새벽에 고발할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하셨고 그 뒤에 또 다른 단체도 하고 심지어 이제 시민들이 직접 고발인으로 참여하는 운동까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2만 명 이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참여를 했다 이제 이런 걸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나누기로 하고,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이준석 후보의 대선 득표율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딱 일주일 남았잖아요. 예. 지금 이준석 후보가 한 10% 정도가 요 최근에 나왔잖아요. 최대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은 본 투표를 열게 되면 3%밖에 안 나올 거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엄청난 짓을 벌였기 때문에 3%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빨리 그 고발해서 이게 언론에서 많은 또 언론이 다루고 이건 또 범죄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준석이라는 이 젊은 정치 이 사람은 40살짜리 윤석열이에요. 예. 예. 이 사람의 본질을 정확히 폭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스스로가 이렇게 또 폭로를 하고 있으니 네. 우리가 3년 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 악마성을 몰랐기 때문에 찍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3년 동안 나라를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실상 많이 망한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역사적인 과오를 이번에도 되풀이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네. 그러나 차기 지도자로 부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빨리 조치를 했고 이제는 대선은 첫째 단일화는 이제는 끝난 거죠. 네. 예, 김문수 후보가 이런 성범죄자하고 단일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니까요. 네. 이제 단일화는 끝난 거고 그냥 3자 구도인데 이제 남아 있는 건 지금 이제 오늘 내일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후보는 절대로 사퇴 안 하고 버틸 거예요. 버틴다. 예, 그렇지만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사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건 저는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예.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보더라도 정치 생명은 이미 끝이 났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장성철 소장이나 그 우리 다른 한분 정치평론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네. 나는데 자 아이고 이거 30년 간다 이제라고 했던 이 말은 이게 영원히 이제 지울 수 없는 일종의 본인에게는 트라우마고 나쁘게 그러면 이것이 이제 대중에게 각인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내용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길게 보고 정치를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대선 레이스 기간 중에도 이 문제 때문에 사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혁신당에서 예. 제가 오늘 그 기자분들 전화를 많이 받아보니까 당원 탈퇴한다는 사람들이 막 빗발친대요. 네, 예. 개혁신당에. 예. 근데 개혁신당 당원이라 해봤자 그 이준석 후보 그 팬클럽이기 때문에 한 2만 한 몇천 명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 진짜 배기 당원은 10,000명도 안 돼요. 예.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가장 결정적인 그 판단의 문제는 윤석열 씨가 극우 유튜브만 보고 판단한 게 결정적인 오류가 된 것처럼 네. 이준석 후보는 펜코만 보거든요. 예. 펜코라는 거는 그야말로 열광적인 팬클럽 그 몇천 명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펜코에서도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본인들의 그런 핵심적인 팬클럽인데도 예. 이제 그 스스로가 지금 당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폭락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실명을 말해서 좀 안 됐지만 과거에 강용석 전 의원 네. 이 여대생 성희롱 발언을 해서 예.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그 지금 그 국민의힘 전시 예. 에서 출당시키고 당에서도 제명시키고 국회에서 제명됐죠. 예. 그때 발언보다도 이 발언은 10,000배, 100,000배 더 심각한 거죠. 실제로 발언의 내용이 너무 심각하다고요. 너무 끔찍하죠. 심각한데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평소에 굉장히 이제 전도 유망하다고 생각했던 천하람 지금 대표권한 대행도 왜 이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저희들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인지 과거에 심상정 후보는 대선 토론 때 홍준표 후보에게 돼지 발정제 문제를 얘기했고 본인들에게 지금 불편한 얘기하면 전 국민에게 불편하고 본인들에게 하는 얘기는 안 불편하다는 이상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저께 이준석 후보가 뱉었던 이 발언에 대해서 옹호는 아니지만 비판을 하지 않는 듯한 이런 느낌이어서 야 이건 뭐야 이거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딱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개혁신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나 힘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냥 이준석이 똘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그래왔어요 여태까지. 그 반응은 뭐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고 지금 그 반응이 보면 지금 이준석은 40세 젊은 윤석열이거든요. 예.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윤석열 씨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아무 일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이준석 후보가 뭐라 했습니까? 표현을 정지할 만큼 했다. 정말로 이 지금 변명이라고 내놓은 게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예, 예. 윤석열 씨가 충격을 준 것처럼 아무 일이 없었다. 윤석열. 지금 이준석 씨는 표현이 너무 정제됐잖아. 두 번째,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이준석 후보가. 예, 예. 윤석열 씨가 뭐라 했습니까?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계몽하려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정확하게 윤석열이가 악령인 것처럼 이 이준석도 악령이에요. 예. 이 영혼이 굉장히 악마에 물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이게 영혼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동 교수님이 아까 아침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네. 지금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전화 오셨어요. 예, 이상문 교수님. 예,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눈 뜨니까 전 언론이 이 변호사님이 고발한 게 예. 변호사님 새벽에 그렇게 또 고발하시고 하면서 이상동 교수님이 바로 본인도 인터뷰를 했다. 아. 어느 언론에.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터뷰 내용도 들어봤는데 이상동 교수님 말씀이 뭐냐? 미국 대통령 지금 대선 토론회에서 만약에
F자 단어만 나와도 그거는 끝난다 이거예요. 예, 그 사람은 예. 이 정도가 아니고 예. 그냥 F라는 단어만 나와도 그 사람의 정치는 끝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기록이 남을 정도의 이거는 망언이다. 세계사적 기록이다. 망언이고 또 이제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께서는 표현을 해 주실 때 망언일 뿐만이 아니라 엽기적인 사건이다. 엽기적인 사건이죠. 세계 정치사에 기록될 만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30년 간다는 게 그거 정말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제가 글을 보니까 드디어 터져 나왔다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터져 나왔다라는 것은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한 자질의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역사의 신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그러니까 이 이준석 후보라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범죄 행각들 그리고 부정 비리 행각들이 있어 왔고 네. 그것을 올해 1월 달부터 제가 또 허은하 전 대표 의뢰를 받아서 개혁신당에 돈을 부정하게 빼돌리는 문제라든가 등등을 다 지금 고소 고발을 해왔고 또 방송을 조작하는 것까지 또 해왔고 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게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청탁하는 그 개입을 한 사건들도 다 고발해왔고 또 언론에 또 많이 알려져 왔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그때 또 지나면은 또 그냥 없었던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우연을 통해서 필연을 관철한다. 그 역사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그 필연을 관철하는 게 마침 이 중요한 내란을 진압해야 되고 응징해야 되는 대선 딱 일주일 앞두고 네. 그것도 스스로가 이것은 윤석열 씨가 스스로의 악마적 성격을 참지 못해서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을 터뜨리면서 자멸한 것처럼 이준석 후보도 스스로의 그 성격을 참지 못해서 그런 필연적으로 벌어질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역사는 우연을 통해서 필연을 관철한다. 와, 굉장히 이제 명언처럼 들립니다. 해결 변증법에 나오는 말이죠. 역사는 우연을 통해서 필연을 관철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상돈 교수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제 공감되는데, 그리고 이제 단일화도 물 건너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명진 전 의원이 가세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는 칼로, 아들은 젓가락으로, 뭐 이렇게 뭐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의 지금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차명진 전 의원 누군지 아시죠? 잘 알죠. 김문수의 최측근이잖아요. 조금 전에 그렇게 올렸어요. 네. 그분도 옛날에 세월호 막말해가지고 그분 정치 생명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하면서 이런 사람 대통령 돼가지고 되느냐라고 이렇게 또 해버렸습니다. 그분은 김문수 후보의 지금 그 지지율을 왕창 깎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힘에서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내가 옆에 있으면 혼을 내줬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이 이런 발언을 또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런저런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원래 정치평론 같이 했던 분이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직접 전화를 한번 드려봤는데 일단 전화는 받지는 않더라고요. 차명진 전 의원이.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방송 제목에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 하면서 이거 완전 막가파식으로 간다 이게 대통령 선거가.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 개혁신당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의 최측근이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하지도 않았던 얘기를 가지고 2차 가공, 3차 가공해서 막 혐오를 부추기고 극혐 발언을 서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차명진 전 의원은 이런 행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국힘의 지금 이런 문제 인식이 매우 지금 허술하고 그리고 정말로 낮아 보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느냐. 그건 국힘의 DNA입니다. 차명진 의원도 그 수년 전에 그 총선 때 세월호 그 혐오하는 막말을 해가지고 그 당시 그 국힘 그 당의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즉시 그 제명 조치하고 등등 했지만
그 총선을 다 말아먹었거든요. 네. 그 당시 수도권에 날아간 의석이 이 차명진 의원 때문에 수십 의석이 날아갔다고 할 정도로 네.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여전히 그런 습성이 남아있고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저렇게 이제 김호수 접근 차명진 이준석 여성 혐오 논란에 가세를 했다 이러면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답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참 이제 가관이다 이런 표현으로도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즉시 여기에 대해서 끊어내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네. 일주일 동안 5%는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자, 떨어진다는 것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도 굉장히 좀 분노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로 심장 약한 사람은 텔레비전 못 보겠더라. 얼마나 지금 예의가 없는 짓이냐. 뭐 제가 사실 표현을 사자를 쓰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기가 그래가지고요. 근데 와 정말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본성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지요. 이렇게 호국 그랜드파님 젓가락 논란을 보니 정말로 이거 참 가관이다 이런 분 많습니다. 신선미님, 루미님, 강영미님, 김작가님, 이덕분님, 사랑해님, 햇살님, 등불님 이렇게 의견 주고 계신 거 실시간으로 제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17,000분이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병철 변호사님의 촌철살인 그리고 오늘 이병철 변호사 열받았다. 정말로 말 한마디 해야겠다. 참을 수가 없다. 이거 국민들 모르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긴급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잡았는데요. 아, 수일 전에 예. 보십시오. 이거는 이준석 한 명의 그런 개별적 사고가 아니에요. 네. 이 국민의힘 정당 그것과 피를 같이 하는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런 DNA가 폭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지난주에 그 이준석 후보의 선대위원장인 네. 의사인 예, 피부과 의사인 함익병 씨, 예, 예. 이 사람이 또 그냥 막말을 했잖아요. 예. 아니, 돈 없는 사람들은 룸살롱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예, 예. 우리 같이 돈 잘 벌고 잘난 놈은 룸살롱 많이 가봤기 때문에 예. 별거 아니다. 그 안 가본 남자가 누가 있냐 이런 또 막말을 했고 제가 그때 우리 대표님께서 전화로 특별 인터뷰 하셔서 예, 제가 예. 이거를 바로 사퇴시키고 끊어내지 않으면 이 사태가 또 엄청난 사태를 유발할 거다. 네. 함익병 씨도 끊어내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그냥 대충 넘어갔잖아요. 이때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정신을 차리고 이 국민께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사퇴시켰습니다. 경질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이런 막말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것에. 이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함익병 선대위원장이 지금 현재 아무 말이 없다. 이것도 댓글로 지금 함익병 원장이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라. 이런 이제 글도 지금 뭐 쏟아지고 있고요. 자, 지금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돼서 대선 지지율이 3%까지 떨어질 것이다. 아니 대선까지 종주를 못하고 중간에 사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개혁신당도 오히려 당의 존재감이 굉장히 없어질 것이다. 이준석의 성격상 사퇴는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네. 사퇴하지 않으면 본인도 뭐 그 결과는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고 개혁신당은 엄청난 사태에 직면합니다. 다음 네. 주 대선 이제 발표 이후에 예. 그러면은 지금 5, 60억 정도 지금 대선 비용을 썼다는데 이거 네. 전부 다 뭐 10% 밑으로 내려오면 전부 다 이준석 혼자 책임져야 돼요. 예. 개혁신당은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파산을 한다는 말씀도 아까 글로 주셨는데 그 그렇습니다. 파산한다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그 개혁신당이 어쨌든 지금 여러 언론에도 한 5, 60억 정도는 돈이 지금 비용이 지출이 됐을 예, 것이다. 그러면은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3명인데 정부 보조금 나와서 커버할 수 있는 돈은 한 20억 정도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나머지 한 3, 40억 원을 개혁신당이 갚아야 되잖아요. 예, 예.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니까 예, 예. 대선은. 그 개혁신당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준석 후보와 국회의원 나머지 2명 예. 이 나서서 책임지고 갚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을 왜 갚겠어요? 야, 그렇게 되면 이제 개혁신당 스스로가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발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선거 비용은 들고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 감당을 못한다. 이제 이런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검찰이 예.
검찰이 엄청난 수사의 속도를 낼 예. 겁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자,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 고소의 전략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 이준석 극혐 발언의 후폭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국내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18,000분이 함께 들어와서 방송을 보고 계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범죄 혐의는 명확합니까? 그렇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까? 그 이준석 후보가 아까 예. 이제 본인도 뭔가 어떤 해명을 해야 되는 건 해명 예. 그리고 약간 역공을 예. 취한답시고 제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본인은 잘못이 없다. 네. 그런데 또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를 고발하는 쪽에서 또 고발을 했더라. 아,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맞대응으로 무고로 맞대응을 하겠다. 예. 제발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고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무고예요. 예. 그 이준석 성상납 사건도 그 과거에 저 성매매 이것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권이 없다 경찰에서. 그러나 이준석이 성매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 사실이다 해가지고 그 가세연 처음에 이제 고소 고발한 네. 그쪽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게 무고다 해가지고 이 무고가 지금도 서울고등검찰청에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무고라는 게 본인한테 얼마나 엄청난 사태가 터지는지를 잘 계산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예. 자, 오늘 어제 이 사건의 법적인 문제는 첫째,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상대방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또는 뭐 진실한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비방을 하면은 후보자 비방죄라는 제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비방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상대방을 헐뜯는다 이거죠. 헐뜯는다. 근데 이거는 허위 사실이거든요. 또.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죄, 그다음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그다음에 그 어제 그 스튜디오에 근무하는 현장에 있는 많은 또 여성들이 있잖아요. 예. 그 여성들에 대해 그 여성들은 특정이 됩니다. 예. 그 여성들을 앞에 앉혀놓고 본인이 너무나 심각한 이 성적 혐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모욕이죠. 모욕죄. 예. 그러니까 모욕죄나 이런 거는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된다는 네, 게 예. 판례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여성이 모욕 이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현장에 특정되는 여성에 대한 모욕죄 이것은 분명하고 나아가서 지금 전 국민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나 전 여성들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고 네. 이런 피해가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모욕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 피해의 정도가 비법률적으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 모욕죄가 성립되는 이 죄질이 굉장히 큰 거죠. 어제 이 사건만 사실 구속시켜도 마땅한 사건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다는 말씀이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다룰 거냐? 일단 그렇습니다. 자, 수사는 그러면 유죄 혐의로 계속 수사를 하게 되면 범죄가 확실히 구성이 된다는 의견이시고. 그렇습니다. 자, 국회의원으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그렇습니다.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도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국회는 이거 어떻게 다루고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선 막바지니까 국회 열어 가지고 뭐 제명 의결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이번 주에도 바로 사실은 해야죠. 이 국민의 분노에 네. 비추어 보면 예. 어쨌든 과거에 그 강용석 전 의원이 그 성희롱 발언을 해서 국회 윤리가 열리고 해서 제명 의결을 했거든요. 네. 예. 그게 초유의 사태였어요. 예. 현직 국회의원을 국회가 제명시킨 예.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국회가 국회의원을 제명시킨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되기 전에 11.6 사건이 터지기 직전 10월 10며칠 날 당시 민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을 국회가 제명시킨 예. 그 사건 이후에 강용석이라는 의원 제명이라는 게 초유의 또 사태였거든요. 예. 다음 주에 하더라도 이제 대선이 끝나면 국회가 즉시 소집이 되면 첫 번째 안건으로 예. 제명 의결을 해야 됩니다.
제명 의결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에 대해서 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국힘이 여기에서 찬성해 주느냐 마느냐 이제 벌써부터 정치 탄압이 시작됐다. 정권 바뀌자마자 민주당이 주도해서 오히려 특정 정치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나올 것 아닌가요? 그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3분의 2 이상 돼야 되거든요. 네, 예. 개헌처럼. 예. 예. 지금 그 민주당 및 현재 민주진영 의석이 한 190석 되잖아요. 나머지 10석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하고 나면은 예, 예. 자기들이 국민들 눈치 보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개혁신당 이준석이 챙겨주려고 여기에 이준석한테 가담할 필요가 없겠죠. 예, 예. 200석은 충분히 200수십석으로 제명 의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것이 이제 국회의원 제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시는데 대선 결과에 지금 이제 김문수의 최측근인 차명진 전 의원도 가세를 하고 이준석 후보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상황에 대해서 좀 해명을 계속하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면 보수 개혁신당 포함입니다. 국힘과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 상황이면 투표장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좀 자연스럽게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그 차명진 전 의원이 이전에 그 세월호 그 폄하 발언해가지고 그때 국민의힘 쪽 지지하는 보수층이 네.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갔잖아요. 예, 예. 그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예, 예. 그래도 상식이 있는 그 중도가 있잖아요. 예. 보수에도. 그분들이 투표를 포기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게 결정적으로 수도권 총선에 결정타를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 지금 대선 일주일도 많은 중도층이 또 보수에 좀 기울었던 김문수를 찍을까 하는 분들이 이 투표장에 안 나가는 포기 투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지금 오늘 너무너무 고민될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 최측근인 차명진 전 의원이 또 여기에 불을 지르고 있으니까 야, 진짜 많은 집이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폭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국민들이 이거 용서할 수 없고 지금 현재 민심의 흐름이나 그리고 민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 고관여 청의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이 하나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걸 조속하게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건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민심의 흐름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상황을 인식하는 인지력 이런 것들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 이제 발언의 내용으로 나오는 그 극혐 발언의 당사자가 그러면 정말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맞느냐라는 이 본질적인 진실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네, 부분도 네. 지금 한번 언급을 해 주시죠. 그 부분도 전혀 팩트가 확인되지 아니한 예. 그냥 떠돌아다니는 유언비어 같은 거예요. 네. 실제 증거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지금 아무것도 얘기를 없어요.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 특정 커뮤니티에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자, 이런 발언을 했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펜코라는 또 사이트에 가서 마치 모든 아들이 문제의 한 것처럼 진앙은 펜코예요. 예. 펜코에서 그게 붐업이 되고 뻔뻔질을 하고 그 펜코가 이거를 떠들어라. 예. 그래서 이준석이가 거기에 힘을 받고 그 허위 사실을 그 유포를 한 것이죠 어제. 야, 슬로타이님께서는 청년 정치를 내세워 어린애에게 권력을 맞설보게 해서 권력욕만 가진 정치 괴물을 만들어버린 국힘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 토미리님께서도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정말로 이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 왜 이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고 매삼남님께서는 이거 가세연이 만든 겁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팩트로 확인을 못해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우리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이제 전달만 해드리는데 영영 연구 퇴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가세연발로 거짓 기사다 홀리홀리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든 국회의원 퇴출 제명 해야 한다. 바바리아님, 이수아님, 가람님, 그리고 메텔 언니님, 목소리님, 손필현님, 야 진짜 이준석 비열하고도 못된 인간성 그대로 어제 드러났다. 나님 이렇게 주셨네요. 이병철 변호사님 정말로 화끈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고발 여러 군데서 했고 가장 먼저 이병철 변호사님이 새벽 2시 40분에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변사또님, 골드그린님, 새솔생님,
여러분들이 지금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만 그리고 제가 들어와 이걸 계신데 꼭 예. 다른 언론이 지금 요 부분을 지적을 안 하시던데 네. 어제 그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님의 그 대응이 굉장히 정말 탁월하게 잘하셨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이재명 후보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1, 2, 3 개업 내란 때 왜 당신은 시끄러 임마 하고 네. 안에 안 들어갔냐. 네. 그거를 정확히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때 그 이준석 후보의 표정, 예. 그 당황하는 이준석은 항상 그래요. 본인의 핵심적인 거를 찌르면 항상 어버버버 굉장히 당황합니다. 예. 예. 그 시끄러 임마 그 언론의 방송에 자기가 마치 시민들과 함께 공수부대와 싸우는 것처럼 생쇼하는 네. 항상 이 친구는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예. 이제 그것과 이 망언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재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 그 오만함.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제 이준석 후보께서 딱 이걸 지적하셨잖아요. 아니 기화당에서 개혁신당에서 돈을 부정하게 부정부패가 생겨서 예, 예. 고발까지 당했지 않느냐. 예, 그 그걸 내용 제가 얘기하는- 고발했어요. 맞습니다. 예. 예, 또 허은하 대표한테도 내가 고발해라 해서 했고 또 여기 자주 나오시는 사세행 예. 김한매 대표도 예. 또 저하고 같이 해서 고발을 하셨고 그것도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데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님 이렇게 대응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어떤 안도감 예. 그런 걸 굉장히 어떤 어른다운 예. 맞대응하지 않고 좀 점잖게 타이르는 식으로 그냥 짧게 그게 너무나 좀 이렇게 굉장히 무게감이 있게 느껴졌고 이제 그러면서도 하실 말씀은 다 하시는 예. 예. 예, 그게 굉장히 저는 고득점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뭐 워낙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뭐 대선 후보 간의 토론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뭐 중간에 또 이준석 후보가 극혐의 발언을 함으로써 토론 자체가 완전히 국민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려 버렸고 댓글로 이런 분 글을 주고 계시네요. 펜코 차라리 잘했다. 이준석 아예 정계 떠나게 했으니까 펜코가 있어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요. 배움다크님이나 그린님, 영님, 최정숙님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사전 투표로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승부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의 이런 극혐 발언, 여성 혐오 발언이 차명진 전 의원의 가세를 통해서 자 이게 이제 대선판까지 계속 그냥 가버립니까? 이렇게 해서 민심을 흔들었고 민심은 어쨌든 심판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투표장으로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 있습니까? 분노 투표가 예. 이제는 막 폭발하겠죠. 네. 사전 투표부터. 예. 사실은 그 재외국민 투표에서 사상 최대 투표율을 보였던 것처럼, 근데 이제는 정말로 이 국힘뿐만 아니라 이준석 얘도 심판을 해야 된다. 예, 예. 국민을 정말로 그 개돼지로 보는 그 분노 투표가 사전 투표 때부터 폭발할 거라고 봅니다. 사전 투표도 뭐 엄청난 사상 최대 투표율이 나올 게 명백하죠. 지금 이게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스스로 수습이 되거나 이럴 건 아니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스스로 사과하고 내가 국회의원직도 그리고 대선 후보도 아예 사퇴를 하고 맞습니다. 자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지금 그렇죠. 조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이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다면 예. 또 몇 년 후에 예. 그래도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하면 그래도 기회의 공간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것인데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대선까지 끝까지 가버리면 국회의원도 제명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정치도 영원히 할 수 없다라고 좀 단언하실 수도 있겠습니까? 이준석의 성격상 그렇게 진실하게 사죄하고 할 성격이 못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내세우는 그 구호가 압도적 새로움이잖아요. 예. 이 사람은 본질이 압도적 해로움이거든요. 예, 예. 압도적 새로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의 그 악마성과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제가 지금 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희대의 탈옥을 윤석열이가 했잖아요. 네. 조희대 대법원이 희대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네. 그런 본질과 똑같습니다. 이 희대의 망언은
예, 그러니까 국힘 이퀄 개혁신당 이퀄 윤석열 이퀄 이준석인 거예요. 예. 이것을 전체를 심판할 기회가 왔다는 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이고 저는 한 가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국민들께서 또 많이 우리가 되새겨야 될 문제는 예. 이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예.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 이준석을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냥 말재주로 유튜브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냥 말재주로 얼굴 알리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모델을 만든 게 이준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그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그 경제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준석이라는 악화 때문에 아주 좋은 젊은 정치인들이 다 구축 날아가는 거예요. 네. 더 악질들만 그냥 정치판에 드글드글한. 근데 이런 문제는 진짜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번 이 사건이 이런 문제들도 차단하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장면을 목격한 국민들은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는 뭐 국회에서는 제명이다, 아니다, 윤리위 제소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걸칠 거고 국민들이 실제로 주권 의식도 높고 행동으로서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제가 역대 대선에서 보지 못한 특이한 현상.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를 만들어서 실현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이재명이 선수로서 대표로서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이병철 변호사님이 자 고발한다. 그리고 오늘 정말로 본물처럼 고발인들이 수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을 목격하고 있는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면 저는 그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네. 뭐 그게 10%가 됐건 뭐 7%가 됐건 간에 네. 일단 그래도 2030이 일단 많죠. 네. 그리고 이번에 뭐 학교 뭐 식사한다 해가지고 또 대학생들의 지지율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젊은이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네. 본인들의 현재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이준석이한테 쏘가가지고 여론조사에 지지 의사를 보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악마다하는 그것을 깨닫고 네. 옳은 투표를 해야 2030을 위한 정치가 실현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김문수는 이거는 완전히 내란 속에 가담된 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정답은 이재명 후보를 찍음으로써 2030 세대가 거기에 자신들의 그런 투표사를 열렬히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예. 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것만이 본인들을 위하고 또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특히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말로 심판 투표, 분노 투표로 의사 표시를 투표장에서 해 주셔야 된다. 제가 알고 있는 20대 한 청년은 원래 이준석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다가 오늘 저 사건을 보고 누구로 바꿔서 찍는 게 아니고 일단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사람의 부모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네. 아마 20대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이준석 후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제 올 것이고요. 의대생들이 예. 제가 이제 의대생 뭐 소송, 18,000명 예. 또 대리도 하고 있고 또 전공의들도 젊잖아요. 예. 전공의들도 대리하고 있고 해서 뭐 지금 또 재판이 자주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의대생들이 오늘 오전에 저한테 여러 명이 전화가 왔어요.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이준석이를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놀랬고 예, 예. 정말 구역질이 난다. 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아, 그게 정말 지금 젊은이들의 어떤 이준석을 지지하려고 했던 젊은이들의 큰 흐름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켜꺼이 쌓여 있는 기득권 구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낯, 본색, 본질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데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던 아니면 그것이 본인에게 진실이었는데 드러나지 않았던 그 나쁜 것, 더러운 것, 그리고 저질스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바깥으로 나와서 국민의 눈앞에서 평가받고 심판받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대선 후보 과정에서 이런 극혐오의 발언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도 반성과 사과와 그리고 추가적인 조치 없이 버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을 해달라는 신호인데 그 심판 주권자인 국민들이 유권자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병철 변호사님 새 정권 특검에 꼭 합류해서 이거 밝혀주십시오라고 하는 깨어나자 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퇴출 안 시키면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댓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고발도 빗발쳤지만 지금 이병철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원래 민주당 출신이 아니시고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지만 MB정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적이 있었고 지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 검증단의 부단장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 실체적 진실을 다 파악하고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더라 라면서 이병철 변호사님의 눈에 보이는 좀 더 들어가면 증거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 하나하나를 확인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폭로하는 이런 진실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역할 파수꾼 이런 위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참. 어제 그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답시고 헌법 제8조를 아느냐 또 이렇게 시금 방식에 물었어요. 헌법 제8조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건방을 떠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예요. 이분은 이 사람은 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헌법 제8조가 정당 민주화에 대한 그 헌법 조문이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그 친윤 윤핵관 윤석열이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냈잖아요. 그때 제가 그 가처분 소송을 맡아서 이준석이가 이겼잖아요. 그때 제가 이준석을 변론하면서 내세운 그 논리가 헌법 8조 정당 민주화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정당 민주화를 내세워서 윤석열을 상대로 싸운 사람이 이제는 독재자가 돼가지고 허나 김영남 의원들도 결국 쫓아내거나 결국은 쫓겨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본인이 그 쫓아내고 다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이미 이제 윤석열 같은 독재자가 됐는데 그런데 무슨 헌법 8조 정당 민주화를 들고 이재명 후보한테 그걸 지적한답시고 이것 자체가 이 친구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이게 모순된 그러니까 정신과 이 육체가 다 모순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 본질도 역시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정확하게 점잖은 말씀으로 지적하신 게 굉장히 신뢰가 갔다. 충격을 받고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원래 국민이 원하는 나라로 되돌아가고 있다. 내일은 사전투표를 시작합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 옆에 있는 특정한 공간에서 줄 서서 투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사전투표 있을 때 나서시기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성을 다해서 투표 가자. 누구를 찍든 나라를 살리자.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이제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느냐.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내일 투표가 시작됩니다. 우리 눈에 지금 드러나는 모든 사실 하나하나를 정말로 매의 눈으로 들여다보시면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국민으로서 어떤 판단과 결정과 그리고 그 결정에 의한 실천을 할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좀 당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오늘부터 사전투표를 하시든 본투표를 하시든 저는 본투표를 항상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투표 날 오후 늦게 갑니다. 그때 분위기를 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딱 한 분한테만 이라도 전화를 해서 이준석의 이런 작태를 또 김문수 차명진이의 이런 작태를 심판하자. 우리가 주권자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걸 딱 한 분한테만이라도 전화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병철 변호사님께서 이건 완전 막가파다. 막가파식 대선은
반드시 국민들이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고소의 전략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제 오른쪽 왼쪽에 있는 광고 인터넷 비교원 필요하신 분들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그리고 정수기 교체할 때 꼭 전화번호 기억하셨다가 이용해 주십시오. 대구에 계신 분들은 한우회식 대구명서 경성한우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함께 호흡을 해주신 이병철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국내외에서 또 방송을 봐주시는 바롬님, 비라인님, 김서연님, 제로스님, 성자님 그리고 정화수님, 화수정님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 최재효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미양님, 배움다크님, 서울님, 이미경님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의견 주고 계신데 그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서 여러분들이 주인되는 저와 함께 뜻을 모아서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열심히 달려나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들 142만 명 구독자 달성하고 있고 매일 200만 회 이상의 조회수가 기록되는 국내 몇 안 되는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들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대선 이후에 훨씬 더 제대로 준비된 프로그램 선보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